자, 두 번째에서 이제 을목일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을목. 자, 을목은 우리 물상론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물상론에서 이 을목이 살아가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건데, 을목은 작은 나무죠. 이 작은 나무가 살아가는 데는 뭐가 해? 작은 땅에 기토에서 사는 게 좋다. 그러면 쉽게 해서 을목이 가정에 이 토가 가정이라면 을목이 뿌리에 기토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면 한 가정이 편안한 가정, 소위 기토일간하고 을목일간은 잘 맞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작은 나무가 작은 땅에서 산다는 얘기는 작은 물만 있어 산다는 얘기도 돼요. 그러면 자, 작은 물이 있다는 얘기는 개수의 물만 가지고도 산다 보시면 된다. 이게 이제 특성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제 이 을목일간들이나 기토일간에서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애국을 간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보자. 그럼 뭐가 필요할까? 임수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바다 건너 물을 끼는 작은 땅에는 섬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을 가게 되면 이 을목과 기토 관계 애국 유학은 쉽게 얘기해서 영국, 일본, 그다음에 호주 뭐 이런 쪽에 관계에서 일본, 섬지방을 잘 유학을 많이 가게 되는 게 똑같은 심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을목일간이 살아나가는 데는 작은 땅만 가지고 살 수 있다. 근데 을목이 바라는 게 뭘까? 을목이 바라는 거. 을목일간들이 바라는 것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뭘 바라요? 신금을 경금을 끌어온다. 그 말은 뭔 얘기예요? 경금. 을경 합을 주로 많이 하죠. 우리가 합의 원리를 한번 설명 또 깊게 생각하실 거예요. 을목이 살아갈 방법은. 이 경금하고 을경 합을 하기 때문에 을목이 좋아한 관, 여자라면 관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한다는 경금을 좋아한다. 그런데 경금을 좋아하게 되면 합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 물상론에서는 어떻게 한다? 이게 신금으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을목일간이 국가 자리하고 존속을 했다면 어떤 얘기 되실까요? 국가, 군인, 경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경금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걸 변화해서 신금을 쓰게 된다는 얘기는 작은 칼을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숙살직권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국가적에서 숙살직권 뭘까요? 자, 검사, 판사, 의사 이런 사자 돌림을 가진 사람들이 숙살직권을 이라고 얘기해. 사람을 죽여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거.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을목일간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남자 같으면 무슨 일? 정치, 어떤 이런 쪽에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많죠. 문재인 대통령 또 뭐 누구 있을까요? 어 안철수 뭐 다 이런 사람 다 을목일간들이 많죠. 그래서 을목이가 성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을목의 성향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나가는 방법이 그런 쪽의 관계가 많다. 그러니까 을목일주 여자가 남편에 바라는 것은 남편을 남자를 구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어떨까요? 공직에 관련된 사람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계적인 일을 한다 하는 것이 을목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이제 을목이 살아나가는 방법의 조건이다. 그럼 작은 땅에서 을목이 살아서 끝까지 간다면 뭐겠어? 작은 교육이라면 작은 교육, 초, 중고등학교 교육에 관련된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직업성을 선택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을목이 살아나가는 방법은 그런 식의 방법으로 살아나가기 때문에 을목은 큰 거 어떤 여자라면은 어떤 공무원식이 좋은 거고 남자라면 자기 어떤 정치나 이런 관련된 쪽에 관계성을 많이 좋아하고 있다. 이게 을목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을목이 살아난 것은 작은 땅이니까 재물보다는 명예를 원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을목일주가 살아나가는 방법이다. 그러면 자, 을목이 꽃을 핀다는 얘기는 병화죠. 이 병화 꽃을 핀다는 얘기는 어떤 걸까요? 작은 햇빛이 필요하지 햇빛 큰 태양이 종일 비친 것도 좋지 않아. 그러면 을목은 작은 집에서 유리창에 비치는 꽃으로 생각한다면 안락한 가정이 있는 게 좋죠. 그러면 가정이 평탄하고 그 큰 어떤 명예주나 큰 대재벌이 원하는 게 아니라 작게 해서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가정적인 스타일이 굉장히 잘 맞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식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을목이 살아나가는 방법에 이제 식간. 자, 첫째 간목의 관계. 자, 을목은 간목은 아까 어제 잠깐 설명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을목은 등나계갑을 하라고 했죠. 등나계갑. 항시사주에 을목과 관계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주에 예를 들어서 돼 있다면 어느 때 등나계갑을 할 수 있는가가 나의 승진 기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을목과 간목의 관계성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비견 겁재 따져서 고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겁재는 내 걸 뺏어간다. 이렇게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우리 물상론은 글자 그대로 유와 무가 서로 공생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한다. 그래서 과거의 합의 원리가 상생으로만 돼 있던 것도 상극을 만들듯이 상생과 상극이 존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음과 양이 유무상생이 되는 관계를 유지하는 거다. 그래서 항시 고전처럼 겁재를 내가 뺏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간목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좋다. 이게 물상론하고 고전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해석의 차이가 시대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는 물상론에서는 이런 관계를 잘 등나계합의 관계를 이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고전에서 등나계합 용어를 많이 쓰죠. 근데 등나계합을 쓰면서도 겁재 이렇게 하고 계속 좋지 않는 걸로 얘기하는데 을목이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갈 때 좋은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물상론이에요. 이거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을목과 간목의 관계를 비견 급제로 생각할 게 아니라 상생과 유무상생으로 관계로 생각해라. 이렇게 이 음과 양의 이치로 따지면 여기는 음이고 여기는 양 아닐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로 상생 관계지. 이게 어떻게 내 것을 겁탈하고 뺏어간 비가 겁제로만 따질 수 있다. 이 관계는 아예 물상으로 배우실 때는 안 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 을목이에요. 을목. 자, 그다음에 을목과 을목 관계. 이거는 얽히고 설키는 관계예요. 추구하는 게 뭐냐. 사주 구성에 오행이 을리 천간에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강력하게 뭘 추구한다? 경금을 끌어오고 싶다. 그러면 쉽게 해서 끌어온 이유도 있죠. 같은 을목이라면 여기에는 을묘가 있고 여기는 을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금이 끌어온다는 것은 반드시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경금이 오게 될 때는 금의 뿌리가 있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금이 왔다? 가정에서 경금이 오게 되면 을경합 신금이 될 거 아니에요. 신금의 뿌리가 6이기 때문에 이러할 때 바로 경금이 올 때는 이 을목이 을묘를 찾아간 게 아니라 같은 경쟁자이더라도 나한테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뿌리를 찾아서 합의 원칙으로 짜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시는 게 좋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을목의 관계는 반드시 얽히고 설켰다. 해결하는 방법은 만약에 을목이 사주에 을목이 같이 있어요. 그럼 여기 일간이에요. 그럼 경금이 왔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는 이거 한쪽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합을 해서 신금이 되면 내 칼자루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쉽게. 그래서 물상도에서는 가장 을목은 항시 경금을 추구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다. 아까 설명 전자에 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을목의 관계를 끝났고 그 다음에 자 병화 관계 봅시다. 병화 관계. 자 병화 관계. 자 을목이 병화 관계는 아까 얘기대로 햇볕이 너무 강해. 그러면 작은 나무를 우리가 밖에 내놓고 볼 때 햇빛이 넘어가면 물이 말라 죽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붓이 필요 없어. 그러면 여기에 운에서 올 때 뭐를 줬느냐? 개수해가 올 때가 좋다. 개수해가 오면 소위 비가 내리기 때문에 병화가 정화의 기준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 나무가 제대로 성장을 살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또 신금의 운이 올 때 병신합을 해서 병신합수 물과 정화를 만들기 때문에 좋은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병화 관계는 햇볕을 바로 관계보다는 이렇게 개수와 신금의 관계로서 편안하게 작은 햇빛을 가지고 물과 햇빛을 고루 받을 수 있는
이런 오행이 좋다라고 본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정화가 있죠. 정화. 자, 정화라는 아까 있잖아요. 정화는 등불 이렇게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 정화와 을목 관계는 작은 나무에 작은 불이 비쳐. 그럼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집에서 기른 나무가 햇빛 안 쬐어도 안 쬐더라도 우리는 정화의 등불만 가지고 키우는 잡목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관계로 봤을 때 정화의 관계는 적당한 햇빛으로 봐도 괜찮다. 유리창에 있을 때 밖에서 비춰주는 그런 햇빛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을목에서 정화가 달릴 때는 어떤 경우일까요? 작은 나무의 불빛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작은 가정에서 우리가 불빛의 아름다움과 행복감을 추구한다면 이 간목의 관계의 정화라는 것은 큰 나무에 불빛이 비친 거예요. 아까 얘기대로 큰 나무가 불빛이 저 등불을 달았을 때 멀리 비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을병목이 같이 쓸 때 정화가 온다는 얘기는 큰 나무에 등불이 달리면서 본인이 등락이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다 그 말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는 자, 뭐가 있어요? 무토 관계. 을목과 무토 관계는 이거는 큰 땅에 작은 나무가 생존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돼. 그러면 이 작은 나무는 어떨까요? 허벌판에 나무가 심어지기 때문에 척박한 땅에 살 수가 있다. 바람막이 없고 태풍을 그대로 맞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척박한 땅에서 살아간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을목일간이 무토에 살아나가는 방법은 척박한 땅에 살기 때문에 삶이 고달프다. 소위 민들레나 우리가 질갱이가철로 밟아도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의 자생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 이게 소위 을목과 무토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운에서 개수가 왔다. 개수가 오면 무게 합을 해서 우리 천간합의 원리처럼 기토가 됐을 때 을목이 적당한 땅에 나무를 심을 때는 가장 안락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이제 이런 것을 자꾸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도움이 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을목과 기토 관계는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좋은데 무토가 살아가기 때문에 무토를 무게 합의 원리로 기토가 되면 자기가 편안한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이 땅의 재물도 되고 나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결과 계수 운이 왔을 때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자, 그다음 기토는 설명해 줬죠. 기토는 작은 땅에서 작은 나무가 살기 때문에 당연히 좋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작은 땅에서 이 기토가 살면은 한 가정이 굉장히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역이 정리된 땅, 작은 땅에서 작은 나무가 산다. 적당하게 서로가 비율이 맞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임수가 온다, 큰 물이 온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큰 물이 오면 여기에 작은 땅에 작은 나무가 심어졌어도 큰 물이 오면 뭐가 될까요? 섬이 돼, 섬. 우리가 그럼 섬이 된다. 자, 섬이 된다. 그래서 을목과 기토 임수가 와도 물이 떠내려간 게 아니라 그 섬처럼 존재하고 사는 걸로 이해하시면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토와 임수의 관계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경금. 자, 경금에 보면 식간이 경금. 경금은 을경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본인이 을목일주에 연애 경금이 있거나 이럴 때 군인 경찰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왜 직업이냐? 을경합을 하게 되면은 신금이 된다. 신금은 국가인 병화를 끌어오기 때문에 국가 공직에 관련된 군인 경찰을 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물상론에서는 을경합은 양간의 은간의 법칙에서 신금이 되면 병화를 끌어오기 때문에 국가 공직에 일을 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신금. 자, 신금의 관계. 그 신금 경우는 아주 좋죠. 작은 칼자루예요. 작은 칼자루. 그러면 자기가 칼자루는 내가 가지고 있고 여기에 칼은 움직인 대로 가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나의 관이 신금이죠. 관으로 보자면 일주에 나의
을목일간에 신금액이라면 관이 되는데 여자 사주라면 남자가 말을 잘 들어. 왜? 칼자루를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주는 대부분이 여자 말을 남자가 잘 듣고 사주가 된다. 이게 간단하게 좋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물상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이 물상론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쉽게 공부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을까요? 임수의 관계. 자, 임수. 자, 이 을목과 임수의 관계는 물 위에 떠 있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임수가 물이 많은데 토가 없다면 정착을 못하는 거다. 사주에 반드시 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 기토가 오면은 이게 탁 무너질 수 있는데 작은 나무가 심어지면 아까 뭐냐 섬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제주 같은 섬이 되겠죠. 우리가 독도나 울릉도나 이런 같은 섬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소위 유학을 가게 되면 어디로 간다? 영국, 일본, 호주 이런 쪽으로 간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상론은 현실과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삶을 대비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개수죠. 개수. 자, 개수는 을목과 적당한 물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물은 쉽게 여기에 개수가 된다면 적당한 물은 작은 기토만 있으면 돼. 그럴 때 이런 거 개수일간이나 소위 기토일간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가 유학을 섬지방으로 많이 가기 좋아해요. 그래서 대륙을 끼지 않는 나라 이런 쪽으로 유학을 서로 하게 돼 있다. 이것이 물상론의 기본적인 식간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차근차근 배우면 식간의 원칙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다음 시간에는 병화 관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